오늘은 어거스틴 신학 연구 11강입니다. 어거스틴의 시간론, 시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바가 어떤가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시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현상학적인 무에 대한 하이데거의 고찰을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더 이제 복습을 하고 이제 지나가면은 이 존재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 이 존재를 전체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이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했고요. 그래서 존재자는 눈에 보이는 존재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존재자를 대상으로 존재자 전체를 대상으로 잡아서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파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래의 형이상학이었다. 그래서 이 존재자로서의 존재자, 눈에 보이는 존재자로서의 존재자 전체를 대상으로 잡아서 파악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진술이라고 하는 형식이 나온다. 이것은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입니다. 그 진술은 이 눈에 보이는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파악을 해서 이 존재자를 다루는 그런 형이상학에서는 이 진술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진술. 이 존재자는 이것은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 이 진술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논리학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엄밀할 수가 없다. 논리적 연결은 정확하지만은 그러나 엄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자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존재자의 존재를 형이상학의 대상으로 한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를 어떻게 다루느냐? 진술로 다루지 않는다. 존재는 어떠하다. 존재는 어떻다. 이런 진술로 다룰 수가 없고, 이것은 직관으로 다루는 거다. 진술로 다룬다면은 이성과 논리가 들어가고 논리학의 지배를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존재자의 존재는 진술로 다루어질 수 없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 이런 진술의 형식으로 다룰 수가 없는 거고, 따라서 이건 직관으로밖에 다룰 수 없는 것이고,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어떤 필링, 어떤 느낌, 어떤 감, 딱 보고 이렇게 파악하는 어떤 감,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는 그렇게 다루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현상학이다. 그래서 직관에서 존재를 보니까 진술로 말할 때는 모순이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무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직관으로 파악이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 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직관으로, 무는 뭐냐? 이렇게 직관으로 파악할 때 그것은 뭔가 이 진술의 어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은 물러가지만 다시 다가오고, 물러가지만 다시 다가오고, 이런 모순적인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를 드러낸다. 왜 불안이 무를 드러내냐 하면은
이 무가 결국은 본질적으로 존재와 같은 것이다. 존재는 있는 것이고 무는 없는 것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온다는 얘기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러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종합이다. 불안이 바로 그렇다. 불안은 뭔가를 꺼려 하기 때문에 뭔가를 없애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돌아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불안이다. 그래서 없음과 있음이 서로 섞여 있고, 이 있음과 없음이 서로 섞여 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이다. 그래서 없음의 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결국은 있음과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무를 드러낸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유튜브 그 강의를 찬찬히 처음부터 다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면은, 바로 그런 의미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면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그 학문, 비션샤프트라고 하는 학문은 그 최초의 기초 단위가 진술이고, 진술과 진술이 연결된 논리적 연결이고 논리학의 지배를 받는 그런 것인데, 그것만이 학문이 아니라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그 진술 이전에 그 직관으로서 존재자의 그 존재를 파악하는 그런 현상학의 방법도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학문적인 발견은 참 우리로 하여금 눈을 넓혀준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어거스틴의 이제 시간론을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론을 첫 번째, 그 다음에 시간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어거스틴의 시간론을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데, 이 어거스틴의 시간론을 우리가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로티누스의 시간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공이 함께 붙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연속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시간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시간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은 운동의 수다. 그 운동한 이 숫자가 곧 시간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운동이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운동, 여기에서 저까지 이동, 여기에서 저까지 이동을 이렇게 수로 나누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수로 나누어 가지고 1시간이다, 뭐 2시간이다, 3시간이다, 이렇게 수를 붙인 것, 이것이 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심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객관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 있다. 그러면 그 운동이 시작된 시점하고 그 운동이 끝나는 그 지점, 시작된 지점과 끝나는 지점,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을 또 이렇게 균일하게 나누어 가지고, 그거를 뭐 촘촘히 나누어도 되고 뭐 듬성듬성 나누어도 되는데, 가장 균등하게 나눈다는 그 원칙 하에서 뭐 촘촘하게 나누든지 뭐 듬성듬성 나누든지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수를 붙인다. 꼭 무슨 자를 갖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제 길이가 있는데, 자를 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1cm, 2cm, 3cm, 4cm,
또 그것을 또 밀리미터로 또 나누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의 전과 후를 이 공간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수로 나누었다. 그것이 바로 그 수가 바로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에 이제 근거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수로서의 시간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 운동의 이 길이, 이 길이를 우리가 365일이다. 이것을 또 12달 단위로 나누고 이것을 또 한 달 단위로 나누고 이것을 하루 24시간 이렇게 분초 이렇게 해서 그 공간화된 시간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파악을 하는데 그 객관적인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마음의 심리 상태에서 나온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 10번으로 나눌 수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100번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럼 10번을 나눈다, 100번을 나눈다. 그래서 이걸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 나누는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인가? 그건 결국 사람의 심리가 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심리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수가 무한히 다양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수라고 하는 것이 다 상대적인 게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눌 수도 있고 하루를 뭐 240시간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 심리적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나누는 것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수를 붙였다 그러면 그 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심리적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 기준에 따라서 그 수가 무한히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수가 무한히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러면 항상 상대적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객관적인 기준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약점 이것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로티누스의 시간론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객관화되고 공간화된 시간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정지해 있을 때도 시간은 흐른다. 맞는 말이죠. 뭐 지구가 뭐 태양을 돌고 자원자가 무엇이 움직여야 그 움직인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걸 수를 붙여 가지고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치명적인 잘못이 있다. 그건 뭐냐면 운동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운동이 없는 것을 가정한다라고 할 때 그럼 운동이 없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화된 시간의 입장에서는 운동이 없으면 시간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플로티누스의 얘기는 뭐냐면은 운동이 그러면 정지에 있으면 시간은 흐르지 않느냐. 운동이 정지에 있다 하더라도 시간은 흐를 수 있다. 시간은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을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지. 그러니까 운동보다 더 깊은 그 근원에 있는 것이 시간이다. 시간이 있어서 운동이 생긴 거지. 시간 그 자체가 운동의 수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은 시간과 공간을 같은 이제 차원에서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같은 차원에서 보니까 공간에서의 운동이 곧 시간이다. 그 시간과 공간에서의 운동 이걸 같은 레벨로 이제 봤는데 플로티누스는 시간이 더 근본적이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운동이 생겨날 수 없다. 그래서 또 운동이 없다 하더라도 시간은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근본적이다. 시간은 운동을 산출해내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공간보다 더 근본적인 거고 시간이 운동을 만들어내는 원인이지. 그 시간이 공간하고 같은 차원에 있어서 그 공간에서의 운동을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의 수로 나눈 것은 시간과 공간을 같은 차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서의 운동을 같은 차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과 공간에서의 운동을 분리하지 않고 시, 공간 그 연속체, 시간, 공간 합일 같은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에서의 운동, 시간과 공간에서 운동을 분리하지 않고 같이 보는 반면에 플로티누스는 이 양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근간으로 하는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시간을 본 것이고 플로티누스는 그러한 객관적 측정의 터전이 되는 영혼으로서의 시간을 고찰한 거다. 이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과 공간을 일치시킨 거고 플로티누스는 시간과 영혼을 일치시킨 거다. 이제 그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일치시킨 것인데 그래서 공간에서의 운동의 수, 공간이 있어야 운동을 하죠. 공간에서의 운동의 수가 이게 바로 시간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플로티누스는 이 시간, 운동이 없어도 시간은 흘러간다. 그러니까 시간이 공간보다 더 근본적이고 시간에서 공간의 운동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공간보다 더 근원적이다. 그 얘기고 플로티누스는. 그리고 그러면 시간은 뭐냐? 시간을 영혼과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과 영혼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 영혼이 이제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것. 그러니까 운동이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간다 라고 한다면 심리적 상태로 이제 시간을 본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심리적 상태, 영혼, 그 영혼의 그 심리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 시간이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영혼을 연결시켰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과 플로티누스 입장은 이렇게 다르다. 근데 우리가 시간에서의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는 시간에서의 최소 단위는 뭐겠습니까? 시간을 우리가 가장 최소 단위로 본다면 그건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순간. 그래서 이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순간을 어떻게 보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순간에 대한 분석은 이 순간이 시간의 존재 근거로는 상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이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최소 단위라고 하는 이 순간을 다 계속 쪼개잖아요. 계속 쪼개가지고 아주 최소 단위로 순간을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운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의 수로 시간을 봤는데 이 시간을 계속 쪼갠다라고 하는 거는 운동이 전혀 없는 딱 그냥 운동의 이동한 그 거리가 제로. 그게 이제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운동의 수로 봤기 때문에 그게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은 운동이 없는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이 이제 운동의 수라면 순간은 운동의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운동이 없는 제로입니다, 제로. 예. 제로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100번 모여도 제로잖아요. 제로가 무슨 뭐 수천 번 모여도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게 시간의 존재 근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순간이 시간의 존재 근거가 된다면 순간이 다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어야 그것이 모여가지고 뭐 몇 시간이 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은 공간의 수로 시간을 봤기 때문에 시간의 최소 단위라고 하는 순간, 눈 깜짝할 이 순간, 이것은 공간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공간이 제로거든요. 제로기 때문에 이 제로가 아무리 모여도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순간이 모여가지고 시간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로가 아무리 모여도 제로니까 결국은 이 말은 그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 있어서는 이 순간이 시간의 존재 근거는 안 된다. 결국 순간이 100만 번의 순간이 모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존재 근거로는 상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간이 시간의 존재 근거로는 상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은 이 수학적이다. 수라고 하는 것은 제로는 아무리 더하게도 제로잖아요. 이게 수학이거든요. 적어도 1이 돼야 된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지 못한 거죠. 중간에 이게 박 뛰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을 무시한 거죠. 순간을 무시한 게 수학입니다. 순간은 제로인데 이 순간을 0.000000 뭐 1이라도 인정을 해줘야 이게 그 수학이 되는데 이 순간을 제로로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은 이 순간을 제로로 보니까 수학과 같은 거죠. 수학에서 순간을 0.0001로 봅니까? 0.000001로 봅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학에서는 순간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붕 뛰어버린 거죠. 제로에서 1로 바로 뛰는 거죠. 0.0000000 하고 그냥 지구 몇 바퀴 도고 1 이게 순간이냐?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순간을 한다면 한정없이 끝까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0.00001이 순간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0.0000001이 순간이야. 그럼 또 누가 나와가지고 0.000000001이 순간이야. 그러면 무한대로 이렇게 0.00000 지구는 몇 바퀴도 계속해도 이거는 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에서는 수학적 입장에서는 순간을 어떻게 보냐면 순간을 제로로 보는 거지. 0.0000000 소수점 소수점 수가 온 우주를 돕고 1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또 순간은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또 소수점을 둬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이거는 무한대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공간화한다라고 하는 운동의 수로 봤다. 이 수가 들어가냐 수학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을 제로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 순간은 수학적으로 따지면 순간은 0이지 이거는 어떤 소수점 이하의 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순간의 합이 시간이다. 순간의 합이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순간은 제로이기 때문에 아무리 합해도 이거는 제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은 수학적입니다. 수학적이고 그 공간의 그 운동의 그 이동을 보기 때문에 물리학적이다.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이다. 논리의 지배를 받는다. 예. 인식론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플로티누스의 시간론은 형이상학적이며 존재론적이다. 왜냐하면 플로티누스의 입장에서 그럼 순간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순간은 겉으로 딱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제로고 순간은 수학적으로는 0이고요. 물리학적으로는 잡을 수 없는 공간이죠. 없어요. 이렇게 잡히지가 않아요.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순간이라고 하는 건 잡을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어떻게 잡습니까? 순간을 못 잡습니다. 순간은 잡을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제로고. 그러나 심리적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영혼의 상태에서는 순간이 포착되는 거죠. 그리고 순간은 그 시간의 존재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심리적 상태, 영혼의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플로티누스의 시간 논리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게 아니고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이고 존재론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이 두 사람의 시간론으로부터 변정법적인 종합을 시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입장을 받아들이냐면은 인식론적인 입장은 받아들이지만은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객관성의 경향은 배제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이 종합의 천재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로티누스 이 두 학자의 아주 이 거대한 학문이 뭔가 이 나름대로 일리는 있을 거다. 100% 진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뭔가 일리가 되는 것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어떤 일리를 찾아내고
또 플로티누스에서 일리를 찾아내고 이 두 사람이 완전 반대의 경향이지만은 그래서 양쪽에서 다 받아들여 가지고 종합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순간의 합이 순간을 제로로 보면은 계속해서 이거는 아무리 합해도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객관적인 경향성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입장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어거스틴은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의 존재 근거로서의 순간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순간의 양적인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루고 있으면 받아들인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의 존재 근거로서의 그 순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순간을 완전 무시해서 순간의 양적인 합이 어떤 시간의 연속성이 없다 그러면은 운동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어디 보면은 이 철학에서 보면은 뭐 그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게 있냐면은 화살을 쏘았는데 이 쏘아는 화살은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이 화살이 날아가지 않고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여기서 저까지 공간을 무한대로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대로 쪼개가지고 쪼개진 것들의 다 합이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논리적인 얘기겠죠. 그런데 이 공간을 A에서 B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쪼개는데 무한대로 쪼개면 무한대로 쪼갭니다. 무한대로 쪼개면 이 조그만 공간이 없어집니다. 이건 다 제로거든요. 제로. 이 무한대로 쪼개버리면 꼭 그 소수점 이하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거를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순간이 제로가 되듯이, 순간은 수학에서 제로로 보듯이 무한대로 쪼갠 공간은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논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화살을 쐈다.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날아간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의 공간을 무한대로 쪼개가지고 그러면은 시간도 그 순간으로 다 쪼갠다. 순간으로. 무한대로 쪼갠다. 순간으로 다 쪼개면 다 그것은 다 제로단 말이에요. 제로. 그러면 제로를 아무리 더해도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대로 쪼갠 그 쪼개진 그 순간 제로를 다 합해도 제로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공간은 없는 거고 무한대로 쪼개진 공간은 빵이에요. 빵. 시간도 빵이고. 그러면 화살이 날아갔다 그러면 공간에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0을 계속 더해봤자 0이다. 그러니까 이 화살이 정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공간이 없다.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논의 역설인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냐면 논리적으로는 맞다는 얘기예요. 그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근데 논리적으로 이성적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다. 여기서 저까지의 공간을 무한대로 쪼개가지고 그 쪼개진 거를 다 합하면 여기서 저까지 공간이 나오지 않느냐. 그럼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저까지의 공간을 무한대로 쪼갠다? 그럼 무한대로 쪼개진 그건 뭐냐? 무한대로 쪼개서니까 그거는 그 운동한 그 공간이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흘러간 시간도 제로고요.
그러니까 공간도 제로고 시간도 제로인데 그럼 이제 또 합한다? 여기서까지 무한대로 쪼갠 거를 다 합한다? 그럼 다 합해봤자 제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쏘아는 화살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제로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객관화된 시간으로 그 공간화된 시간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운동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난점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양적인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정을 해야지만 요 난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의 존재 근거로서의 순간은 제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시간의 존재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순간의 양적인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뭐 이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객관화한 이 차원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허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시간의 존재 근거로서 순간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이 순간의 양적인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루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간이 합해지면은 시간의 연속성이 된다. 그래야 운동도 이루어지는 거고 쏘아는 화살도 날아갈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순간이 시간의 존재 근거가 된다. 그건 물론 아니다. 순간은 이 심리적 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은 무슨 뭐 어떤 그 외부적인 그 어떤 시간의 존재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순간은 양적인 영속성의 근거가 되는 것은 또 아니다. 이 순간이 양적인 연속성,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렇게 그 양적인 연속성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순간에 해당되는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 현재라고 하는 것은 좌우지간 외부적으로 객관화해서 공간적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현재는 마음속에만 있는 거다는 얘기죠. 현재는 마음속에만 있는 거지 이것을 바깥에서 현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다 하는 순간이에요. 순간. 현재는.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간이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입장처럼 이 순간이 뭐 양적인 이 순간이 합해지면은 뭐 시간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이 순간에 해당되는 현재는 심리학적으로만 이것은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다는 얘기죠. 어거스틴은 시간을 공간의 운동으로 측정되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시간이 운동에 의해 측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간을 공간의 수로 이제 운동의 이제 수로 봤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운동에 의해서 측정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거스틴은 이런 견해를 반대하는 거고, 그러니까 플로티누스 입장에 다 서 있는 거죠. 이 얘기들은.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운동이 시간에 의해 측정되되 그 시간은 공간에서의 양적인 시간이 아닌 의식 내재적인 시간임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의해서 이제 측정이 되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시간이 운동에 의해서 측정되는 거 아니다. 시간을 운동의 수라고 봤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이 운동의 수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운동의 수에 의해서 측정이 돼. 그러니까 시간이 공간의 운동의 수를 측정하기도 하고 운동의 수가 또 시간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입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운동이 시간에 의해서 측정되되 그 시간은 공간에서의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의식 내재적인 시간이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시간은 운동의 수다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도 그 운동의 수다, 운동의 척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내재적인 그 심리적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는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심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운동의 그 외부 환경적인 데서 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시간을 그 운동의 수라고 보는 그 입장을 어거스틴은 받아들이지만은 심리적으로 받아들인다. 내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 심리 밖에서 시간을 운동의 척도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그 시간을 영혼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이 심리 바깥에서로 본다면 어떤 이 수로 재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내 영혼 속에서 재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서 재어지는 것이므로 시간은 영혼의 연장이다. 그 영혼이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이다. 절대로 물리적이고 양적인 시간은 아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천체의 운동이 바로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 견해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을 동조하지 않는 거죠. 태양이 멈춰놓는데 시간이 흘러갔음을 여호수아의 기브온에서의 전투를 빌어서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기브온 전투를 보면은 그 태양이 딱 머물러 가지고 운동이 없다는 얘기죠. 운동이 없는데도 시간은 흘러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운동의 수가 바로 시간이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을 반박하고 성경적으로도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